왜? 아, 그래. 자, 아까 보니까 일부 설명회 할 때 눈빛들이 아주 청초롱하게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있었고, 뭔가 내가 하나라도 더 알고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 또는 어떤 친구는 나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고개를 숙이고 이런 친구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간절한 또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 2부 설명회를 열심히 듣는다 그러면 혹시 1부 때는 기도를 하셨다면 2부 때는 좀 더 초롱초롱하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왜냐면 2부 설명회는 완전히 여기 지역에 맞는 수학시험 분석이니까 고급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방법들에 대한 것들인 거니까 더 중요하겠죠. 일부 설명회 좀 요약 정리가 됐어, 여러분들? 어떤 게 핵심이야? 일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못하고.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일단 요약 정리가 어느 정도 안 됐어요? 진로를 됐습니다. 진도 미 정하고. 자, 첫 번째 뭐 진로를 먼저 빨리 정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맞아? 나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야 그 선택 과목들을 하는 것도 편할 거고, 고등학교 선택도 편하겠죠. 네. 맞아요? 내가 예고고, 국제고, 뭐 자사고, 일반고, 거기에서 또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그럼 진로가 선택이 돼야 편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차 선호도 조사할 때까지, 그 전까지 좀 진로가 안 잡힌 친구들 좀 미리 좀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신 등급은 좀 따기 쉬워졌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1등급이 지금 안 될 수도 있지만, 고교학점제로 갔을 때는 2, 3등급 애들도 우리가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다. 10%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맞나요? 근데 내신만 가지고는 대학 가기가 쉽다, 안 쉽다, 이제? 어렵다. 어렵다. 맞아요? 1등급을 맞은 애들이 너무나 퍼센티지가 많다 보니까 상위권, 중앙대 이상, 동의대 이상, 이런 시립대 이상, 좀 여러분이 들어본 16개 대학 이상은 1등급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수능이 중요하다. 맞나요? 그래서 수능까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지역 애들이 원래는 수능이 잘 안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내신 정도의 공부만 했을 때는 대학 가기가 상위권 대학은 좀 힘들 수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를 바꿔야 된다. 공부 학습법을 좀 바꿔라. 맞아요? 필기하는 부분들. 맞아요?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원장님 얘기하는데, 바꿀 수 없는 거 빼고 다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거 빼고 다 바꾸시라고요, 학습법. 이제 고등학교 학습법 해야 되니까. 바꿀 수 없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신체 못 바꾸죠. 네. 여러분의 부모님 못 바꾸죠. 네. 부모님 못 바꾸죠. 다시 태어나야 돼. 알겠죠? 부모님 못 바꾸죠. 신체 못 바꾸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있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자극적인 것들을 싹 바꿔서 이제 공부하는 좀 몰입하는 학습을 바꿔야 돼. 그리고 중학교 지금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고등학교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학원에서 우리 문구쌤도 요거 수학 분석하는데 한 달 넘게 하셨어요. 원장님이 한 달 전에 문제집을 다 주면서 다 분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이거를 조사를 하신 거야.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신경원장님도 드신 거예요. 오시는 데는 수백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책자 맞추는 것도 지금 수백만 원을 가지고 지금 다 맞춘 거야, 고일보기를. 간식, 학원에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원장님은 대학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를 꿈을 좀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선생님들 마음도 이해해주고 그 열정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원장님과 선생님들 마음의 열정들을. 알겠죠?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해줘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오늘 한 이 설명회가 시간이 너무 아깝고 경제지표도 아깝고 여러분들 시간이 아까운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오늘 설명해 들었던 게 좀 장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가짐을 가져가고 마음가짐을 그다음에 꼭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2부 설명회 우리 문구쌤 진행할게요 바로요. 이야. 감사합니다. 야, 1부 때랑 너무 다르잖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계획상으로는 쌤이 목표는 30분 이내로 끝내는 게 목표인데 그런데 여러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끝내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집중해서 들으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행임 그리고 깊은 수학 고등부 팀장 이문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 잠깐 써놨는데 원장님께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첫 번째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너무 돋보기가 준비되나?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부터 교육과정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좀 와닿을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오늘 핵심 목표인 인근 고교 수학시험 분석, 근처에 있는 학교들 수학시험 분석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보너스예요. 자, 첫 번째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네는 이제 관련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너네들한테는 해당이 되고, 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아는 친구 내신이랑 수능이 좀 달라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신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2025년 고1부터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죠? 근데 수능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그게 28학년도 수능부터 시행이 되는데 선생님도 어렸을 때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2028학년도 수능이면 2027년 11월에 시행을 하는 게 2028학년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2024년이지만 올해 11월에 보는 수능은 2025학년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 수능이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수능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일부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정말 사실 선생님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너무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니까, 고등수학이나 이제 입시 관련 교육에 대해서 아주 초보자니까 정말 기초적인 거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지금 현행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는 게 22 개정 교육과정인데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관련 내용만 좀 설명을 하자면 수학 과목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자, 고등수학 3, 하, 고1 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그리고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현행으로 배우고 있는 과목들인데 다 쓴 건 아니고 주요 과목만 쓴 거예요. 수학도 엄청 많은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배울 과목들만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고등수학 3하가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로 바뀌는데 사실 잘 느끼는 게 그래서 잘 느끼는 게 없을 수 있는데 그 고등수학 상하는 원래 상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고등수학이에요. 고등수학. 그래서 책 한 권을 1학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배우는데 이제 1학기, 2학기에 적당히 학교에서 적당히 반 정도 나눠가지고 하나는 상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하라고 부르는데 이제 얘가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로 이제 1학기, 2학기 과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영향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시험 범위가 이제 딱딱 떨어지게 끊어질 거예요. 지금 올해만 해도 그 백석고, 검단고, 주로 원단고, 마정고 뭐 이 정도 있잖아요. 근처에. 그 학교들 시험 범위가 다 달라.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기출문제 공부할 때도 좀 번거롭고 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훨씬 더 덜할 거예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범위가 딱 맞아 떨어질 거다. 뭐 그런 사소한 내용 한번 얘기를 해봤고, 수학 1은 대수라는 과목으로 이름이 바뀌고 수학 2는 미적분 1이라는 과목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확률과 통계고 미적분은 미적분 2로 기하는 그대로 기하인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수학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 이렇게 이름이 일단 조금 바뀌는 부분을 봤다. 조금 독특한 부분이 수학 1이 대수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대수가 뭔가 쉽잖아요, 여러분들. 네. 대수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대수? 대수학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수학? 이름은 들어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대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세부 과목인데 쉽게 얘기하면 숫자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 대신 쓰는 게 뭐죠? 문자. 그렇죠. 문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써서 뭐 그런 부분인데 뭐 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방정식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런 게 있더라.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으로는 이제 수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되면 또 볼 거잖아요. 근데 수능이 어떤 식으로 체계가 지금 잡혀 있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1이랑 수학 2, 그래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1학기, 2학기. 수능 2학년 때 배우는 이 수학 1, 수학 2 과목은 모든 학생이 다 같이 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그리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구조인데 그러면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시험지 종류가 3종류인 거야. 수학 시험지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면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나랑 똑같은 시험지를 선택한 친구들만 같이 똑같이 시험을 봐서 거기서 성적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끼리만 또 성적을 산출을 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매년 실패하는 게 난이도잖아요. 난이도 조절 항상 실패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이 보죠? 예. 난이도가 달라버리면 이제 시험을 잘 봤는데도 공부 잘함에도 불구하고 좀 성적이 좀 낮게 나오는 뭐 그런 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는 주로 문과 계열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미적분은 이과 계열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이과 계열 친구들은 수학을 잘하고 수학 공부도 많이 했는데 자기들끼리 시험 보니까 좀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놀랍게도 이건 저는 사실 완전 1도 예상을 못했는데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얘네들을 시험을 안 봐요. 수능에서.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대수랑 미적분 그리고 원래 문과 아이들이 주로 봤던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이 세 과목만 가지고 수능을 치른다. 그러니까 2학년 과목이고 주로 얘네들이 3학년 과목인데 3학년 과목을 시험을 안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이 줄었으려나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바뀌면 최소한 이과 친구들이 이과 계열로 진출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수능에서 손해보는 일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조금씩 변경된 사항을 조금씩 들여다볼 건데 자 일단 이쪽은 현재 교육과정이고 가운데 라인이 이제 우리가 배울 새 교육과정입니다. 자 수학상이 공통수학상이 고등수학상이 공통수학원으로 과목명이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대부분 선행을 하고 있죠. 예. 공통수학원 선행 대부분 하고 있죠. 예,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큰 단원이 이렇게 다항식, 방정식, 가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해서 이렇게 큰 단원이 3단원 정도 있는데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다항식, 방정식, 가부등식까지는 똑같은데 원래 수학 하에 있었던 경우의 수 단원이 1학기 3단원 경우의 수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행렬이라는 단원이 원래는 없었는데 교육과정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행렬이라는 단원이 빠져 있었는데 다시 재도입됐다라는 거는 그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빠져 있고 이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빼가지고 행렬 단원을 빼서 좀 생기는 문제점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도입을 하더라. 근데 선생님이 가끔 수업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쌤이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단원이 2단원이 있어요. 제일 어려워했던 단원 수학에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경우의 수고 두 번째 행렬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렵더라고, 선생님은. 엄청 어려워. 행렬이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이 행렬을 안 배우면, 대학교 가서 좀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 때 수학을 배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로, 남학생들이, 요즘은 여학생들도 많이 가지만, 공대를 진학하는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되면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학습을 하려면 행렬이라는 걸 모르면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빠져있다 보니까 좀 대학교에서 좀 문제가 많아서 이 단원을 다시 넣은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이 행렬이 재도입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날려버렸고, 맨 처음 행렬의 뜻 정도만 가르칩니다. 행렬의 뜻,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빼고. 나눗셈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나눗셈을 빼버렸어요. 나눗셈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여기 단어는 매우 쉬울 거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하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이 원래 1학기 때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2학기로 옮겨왔더라.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분점 개념이 빠졌어요. 근데 미리 배워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세트거든요. 근데 외분점을 뺄 때, 하지만 내분점을 알면 외분점은 뭐 거의 자동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외분점이 빠졌지만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없을 거다. 그리고 수학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주로 배우는 그 과목인데 수학원이 대수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바뀌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1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수열 해서 바뀌는 내용은 아예 없고 수학2는 미적분 원으로 바뀌면서 얘도 바뀌는 게 거의 없는데 이 적분단원에 그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정적분을 도입하고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바뀐대요. 쌤이 자세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조금 정의하는 부분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아주 사소한, 시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차이가 없을 거고, 아주 사소한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더라. 여러분이 적분이랑 미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안 썼는데, 적분은 조금 바뀌었는데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단원도, 경우의 수 단원이 선생님이 아까 엄청 어렵다고 그랬죠? 확률과 통계 그 과목에서도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제 배우는 게 원래 4가지거든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1학년 때 배우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원순열 한 단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는데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는 사실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체감을 못하지. 한 번도 안 배워봤으니까. 바뀌기 전에 모르니까 체감 못하겠죠. 그리고 확률단원은 똑같이 그대로고 통계단원에 그러니까 요 과목의 맨 마지막 단원의 맨 마지막 단원이야.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모비율, 표본 비율이라는 그 개념이 다시 재도입됩니다. 예전에 있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런 게 있대요. 전혀 공감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미적분이라고 쓴 건 심화 미적분이에요. 아까 수2 다음에 배우는 미적분. 걔 이름이 미적분 2로 바뀌고, 그러니까 원래 고2,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 1 다음에 배우는 이어서 가는 그 과목이에요. 미적분 2. 바뀐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랄까? 너네들이 가장 아쉬워할 부분, 가장 힘들어할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건데, 기하라는 과목이 15개정 전에는 원래 과목 이름이 기하와 벡터였어요. 기하와 벡터. 근데 여기 15개정으로 바뀌면서 기하로 바뀌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벡터 단원에 기하와 벡터잖아? 그러니까 기하는 도형이고, 벡터는 새로운 건데, 벡터라는 단원에서 공간 벡터라는 게 빠졌어. 예전에 여기 2015개정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벡터에서 공간 벡터를 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뺐어. 애들이 어려워한다고. 근데 이번에도 다시 그 녀석을 재도입하게 됐더라. 왜냐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교육부에서는 수학계에서 그 교육과정 만들 때 공간 벡터를 빼버리니까 벡터를 배우는 의미가 없어. 근데 벡터를 안 하면 또 문제가 좀 수학이라는 과목에 그 뭐랄까 하이라이트가 하나 빠지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다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재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 개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얘가 공간 벡터. 상상이 안 돼. 애초에 공간 도형이라는 자체도 어려운데 벡터라는 생소한 개념을 공간상에다가 도입을 한대. 혹시 벡터가 뭔지 혹시 들어본 친구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적당히 여기 우리 공간상에다가 화살표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 거. 화살표를 여러 개를 막 갖다 놔. 그걸 종이에다가 평면상에다 이렇게 풀래. 근데 그게 어려워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대요. 공간 벡터라는 게 추가되니까 여러분은 기하를 선택을 안 하면 돼요. 그럼 되죠? 아니 수능이 쉽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3 때쯤에 배울 건데 어차피 선택 과목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라 여러 과목 중에 수학도 있고 그 수학도 수학 여러 과목 중에 기하가 또 있는 거야. 근데 그 기하를 선택을 해서 배워? 그러면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거고 안 하면 뭐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일부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당연하게도 친구들이 기하를 선택을 하겠어? 당연히 안 하지. 그치?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수학과야. 내 애들이 이걸 안 배우고 온대.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그냥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안 배우면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이수를 하지 않고 오면 탈락. 아예 지원도 못하게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어렵다. 공간 벡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고3 때 하면 큰일 난다. 알겠죠? 쌤이 고3 때 느꼈던 건데 이 벡터라는 그 단원이 기하 벡터 그 부분이 고3 때 주로 배우다 보니까 고3 거의 끝날 때쯤에 배우잖아. 맨 끝 단원이니까. 그러면 오늘 배웠는데 다음 달에 시험 봐. 큰일 나죠? 그 다음 달에 수능이야. 그럼 큰일 나. 그래서 최대한 미리미리 빨리 배워놔야지 반복학습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아까도 그 일부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자, 요런 표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자료집에 이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표도 선생님도 똑같이 넣어봤고 잘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되게 복잡해서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근데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맨 윗줄이에요. 보통 교과라고 써있고 원점수가 표시되고 성취도라는 거는 ABCD 절대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섭차 등급은 아까 얘기했던 1등급부터 원래 9등급까지인데 지금은 네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개편이 돼서 5등급이 표시가 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거는 A가 몇 퍼센트냐 B가 몇 퍼센트까지냐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과목 평균 그리고 수강자 수까지 표시가 되는데 성적표에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표준 편차는 표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대학교에서 그 성적에 반영할지는 선생님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상대평가가 이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 해서 이제 1등급 맞기 조금 더 쉬워졌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석차 등급만 가지고는 너무 단순화해서 뭐 1등급이니까 잘했고 2등급이니까 조금 덜 잘했고가 아니라 여기 원점수 표시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하는 주체인 대학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대입의 당사자는 지금 고3들이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은 메인이고 그 다음 2학년, 1학년, 그 다음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대입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대학교나 국사에서 계속 입시에 대한 그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정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시작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3 대학교 입학하는 그날까지 계속 입시 정보에 그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잠깐 정리해놨는데 내신 9등급제가 폐지되고 5등급제로 개편된다는 사실 방금 얘기했죠.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표기를 하면서 원점수도 그리고 다른 녀석들도 조금 더 표시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논술형이랑 서술형 내신평가를 강화한다고 아까도 얘기하셨죠. 이게 매우 여러분들한테는 좀 체감이 많이 될 부분일 거라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주로 서술형으로 많이 봐요. 수행평가를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행평가가 매우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지필고사에서도 서술형 문제나 논술형 문제가 개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얘는 지금 현재 9등급제 그 비율을 쭉 나타내봤고 1등급이 4%까지고 상위 4%, 2등급이 그 다음 7%니까 이제 11%까지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3등급이 12%면 23%까지다. 23%, 그래서 40%, 60%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까지가 현행 그 내신 등급 기준인데 개편되는 건 이제 1등급이 상위 10%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현재의 4%, 7% 합친 2등급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2등급은 24%에서 합치면 34%까지입니다. 그리고 3등급이 그 다음 32%까지 여기까지가 66%예요. 66%. 그리고 4등급, 5등급이 이렇게 있고 옆에 놓은 이 표는 아까도 잠깐 보여주셨었는데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통교과 그리고 전문교과 이렇게 써있는데 이 보통교과 안에 얘네들이 들어있는 거고 전문교과는 따로예요, 따로. 그래서 전문교과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전문교과는 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백종원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백종원 선생님이 방송 보니까 어디 고등학교 가가지고 밥을 해주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뭐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 요리 학교야, 요리 학교. 걔네들도 뭔가 배울 거 아니야. 그쵸? 국영수 말고도 배울 거 아니야. 걔네들만의 뭐 전문적인 그런 과목을 배우겠죠. 요리에 관련된 거. 그런 게 전문교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보통교과만 주목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보통교과가 요만큼이 보통교과라는 거예요. 요만큼이 보통교과고 사실 여기 밑에 교양 과목이 원래 더 있는데 여기서는 표에서는 좀 잘라놨고 어차피 필요 없고 우리랑 관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교과가 이렇게 쭉 있고 보통교과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어서 선택과목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 글씨 잘 안 보이죠?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 선생님이 색깔 넣어놓은 부분은 얘네들이에요. 사회과학 융합 선택이랑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얘네들은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절대평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수가 있겠죠. 공부를 하는데. 왜냐면 뭐 쉽게 낼 가능성이 높고 뭐 어차피 다 A 조사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다 표시가 안 돼요. 그냥 얘네들만 표시돼. 그러니까 정규생이 다 100점 맞아 상관없어. 다 A여도 상관없죠. 그런 과목이에요. 얘네들은. 이 P는 뭐냐면 교양 과목의 P는 패스야, 패스.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빼고 나머지 색깔 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보통교과예요. 방금 전에 선생님 빨간색 네모로 이렇게 성적을 산출하는. 근데 걔네들이 니들이 아는 전부 다예요. 그냥 교과목. 그게 3학년 2학기 배우는 과목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조금 빡센 게 뭐냐? 지금 교육과정은 3학년 아까 얘기했던 기하라는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절대평가거든요.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근데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걔도 상대평가다. 수능엔 안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평가를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30명이 시험을 봤어? 3명만 1등급이네. 상대평가로. 네.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렇다고 선택을 안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3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1학년 때 뭘 배우고 2학년 때 뭘 배우고 이런 걸 교육과정 편제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수학 과목만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백석고등학교 지금 1학년 아이들 백석고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수학 과목을 어떻게 3년 동안 배울지에 관한 표를 잠깐 정리해놓은 건데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 때서 고등수학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수학원, 수학2 그리고 기하를 배워요. 2학년 때 얘네들 그리고 3학년 1학기 2학기 때 학교 지정 과목을 넣고 그러니까 학교 지정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있는데 수학원, 수학2는 학교에서 반드시 무조건 하는 과목인 거고 또 기하는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과목이 이렇게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3학년 때는 학교 지정을 넣고 이제 선택 과목만 있는데 그 선택 과목들이 여러 개예요. 엄청 여러 개. 그 중에서 수학 과목이 이렇게 2개가 있더라.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가. 근데 이제 우리랑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이제 우리는 밑에 부분 선생님이 예상을 해놓은 건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바뀌면 학교에서 어떻게 수학을 학습을 할까 과목을 쭉 정리해봤는데 1학년 때는 당연히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나눠서 1학기, 2학기를 배우겠죠. 선택을 넣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기 때 얘네들이 공통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그래도 대수랑 미적은 뭐 100% 학습을 해야 되는 단어일 거라서 이렇게 대수 미적분 하시고 추가적으로 확률과 통계 정도를 학습을 할 것 같아요. 선택 과목으로 학생 선택. 그리고 3학년 돼서 미적분이랑 기하를 이렇게 배울 것 같은데 미적분은 내용이 조금 어렵고 많아서 1년 내내 배울 수 있고 기하는 뭐 조금 짧게 배워서 한 학기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화살표는 뭐냐면 얘랑 얘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행이 얘랑 얘랑이 바뀌어 있는 거죠. 확률과 통계랑 기하가.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수능 과목이 대수랑 미적분, 확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통을 지금 3학년 때 배워버리면 시간이 부족하잖아. 반복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얘네들도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예상을 한 거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 학교는 선생님 까먹었는데 다른 학교는 그 백석권 지금 현재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2학년 때. 근데 얘를 여기다 배워. 3학년 때. 그러니까 세 번 배우는 거야. 세 과목.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더라. 기하랑 확통은 좀 빡세게 배우면 좀 한 학기에 끝낼 수가 있어요. 미적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먼저 배우고 기하를 이렇게 2학기 때 배우지 않을까 예상을 잠깐 해본 거고 이건 저의 상상도야. 상상도. 알겠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좀 학교를 가봐야 알겠죠. 이제 수학시험 분석으로 가봅시다. 학교별로 시험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그 난이도를 이렇게 쭉 문제마다 난이도를 제가 풀어보고 결정을 했어요. 그 예시문입니다. 예시. 자, 작년에 백석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2번이래요. 제가 여기 맨 위에다가 중상에도 또 별 2개 쳐놨는데 이게 난이도 중상이라고 선생님이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예시니까. 자, A, B, C가 정수. 그리고 A랑 B가 0보다 크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크기가. 그리고 X 빼기 A, X 빼기 B 빼기 13이 X 빼기 C로 나눠 떨어질 때 A, B, C를 곱해보세요. 이랬습니다. 이게 난이도 중3이에요. 중상. 자, 혹시 문제를 지금 관심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 풀이가 적당히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물론 이거지 일부러 선생님이 맨 앞단원 거 빼는 거예요. 맨 앞단원 거 고1 때 배우는 맨 앞단원 거 이제 대부분 배웠을 거니까 맞죠? 고1 1학기 거는 거의 배웠잖아.
1단원은 다 시작은 했잖아? 그래서 1단원 문제를 뽑아놨는데, 자, 이걸 선생님이 풀이를 적어왔습니다. 일단 x 빼기 c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제 검산식으로 다시 쓴 거죠. x 빼기 c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 빼기 c 곱하기 어떤 놈.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제 c를 대입해서 항등식의 성질이죠. 검산식은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x에다 c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c 곱하기 10 빼기 a, 10 빼기 b 빼기 13이 0. 그래서 13을 이렇게 넘기면 c 곱하기 10 빼기 a, 10 빼기 b를 곱해서 13이야. 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지? 아까 안 그랬는데? 정시다. 근데 C가 정수고 A도 정수, B도 정수니까 C 정수, C 빼기 A도 정수, C 빼기 B도 정수. 그래서 정수 곱해서 13인데 13은 소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정수끼리 곱하기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어. 뭐가 있지? 원래 2개잖아. 소수는 1 곱하기 자기 자신. 어떻게 하면 근데 3개짜리를 곱해서 13이 되게 만들 수 있지? 아는 사람? 아, 써놨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3 이렇게 3개 곱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3을 곱하면 13이야. 소수인데도 3개를 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3개가 하나가 마이너스 1, 하나가 플러스 1, 하나가 마이너스 13인데 C랑 C 빼기 A고 C 빼기 B라서 누가 제일 크지? C가 제일 크죠. A랑 B 양수니까 C에서 조금 빼놨고 좀 많이 빼놨고. 그러니까 C가 제일 크고 C 빼기 A가 두 번째로 C 빼기 B가 제일 작은 거야. C 빼기 B가 마이너스 13이겠지. 이게 마이너스 1이고 C가 1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풀면 A, B, C가 구해져서 답이 나온다. 몇 번인지는 뭐 생각이 안 나네. 뭐지? 28? 28.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사용한 개념이 다항식의 나눗셈, 그리고 그 단원에 나오는 항등식의 성질, 그리고 밑에 부분이 중요한데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상식? 중학교를 제대로 졸업했다면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야. 그걸 풀어. 근데 그게 핵심이야. 문제 풀 때. 이걸 선생님이 중상 난이도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중간보단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선생님 기준으로 난이도가 중상입니다 라는 문제는 중학교로 치면 중학교 기준으로 하면은 킬러 문항이다.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 만약에 중학교 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학교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그런 문제 수준이 중상 정도 된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별 하나 더 붙여서 이제 상하라고 붙였는데 이제 상자가 들어가면 상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좀 중학교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뭐 그 정도 수준의 문제일 것 같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다항식 fx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더하기 3이야.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빼기 4일 때 f0이 뭡니까? 전혀 모르겠죠? 물론 시험 공부도 아직 안 했고 고등학교 과정 공부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 있어. 근데 니네가 고1 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 자, 이것도 샘플을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봐. 이해가 되는지. 일단은 다항식의 나눗셈 거의 대부분 배웠죠? 그렇죠? 항등식도 배우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야. 애초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자, 그래서 1번 fx가 x 빼기 1로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fx가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예요. 검산식 쓴 거고 이 검산식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f1이 마이너스입니다. 나머지 정리 쓴 거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검산식 쓰고 나머지 정리를 썼다. 대입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빼기 4라 그랬죠.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빼기 4니까 fx를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빼기 4다를 써놓은 거고, 세 번째는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3이다 했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해줬으니까 그냥 r은 x라고 썼는데 r은 x는 3차식으로 나왔으니까 2차식이겠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메인인데, 자, 이제 얘를 구해야지 나는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있어. F0을 구해야 되네. 근데 이걸 모르는데 여기다 0을 어떻게 대입해? 그래서 이걸 구하러 가야 돼. 이 자식을.
그래서 이 2차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x제곱 플러스 1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얘랑 얘랑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갰어요.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나머지는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2차식이라고 해서 뭘 할 거냐. 원래 여기 그냥 R1X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데 요만큼을. 근데 지금 요렇게 얘만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해석을 바꾸는 거야. 선생님이 다항식 단원 배우는 친구들 항상 그 검사식 써놓고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씩 모양을 바꾼 다음에 이제 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로 나눴어. 그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입니다 해야 되는데 2차식이었잖아. 뒷부분이. 근데 앞에 2차식으로 나눴잖아.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식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또 나눈 거예요. 2차식은 2차식으로 한 번 나눠지니까 한 번 더 나누고 그럼 진짜 나머지가 여기 나올 텐데 그 진짜 나머지가 얘로 나누면 x-4라 그랬으니까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x-4래네. 그래서 너희 진짜 나머지 x-4라고 쓴 거고 요 식에서 모르는 게 a밖에 없지. 그래서 그 1이 2라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a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을 다 알게 된 거지. 요 식을 a까지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0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0을 대입해서 답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쓰는 문제인데 이게 전형적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전형적인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상하라고 해놨어요. 상 문제들 중에서는 쉬운 문제. 왜냐면 문제는 어려운데 너무 자주 봐서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평가를 하자면 고등학교 상하 문제는 중학교 기준으로는 저세상 문제라고 해놨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요. 그냥 표현은 저세상 문제구나. 아, 이걸 풀 수 있으면 1등급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1, 2등 지금 10%까지잖아. 이 문제를 시험 내에 풀 수 있으면 1등급 가는 거고 못 풀면 이제 저세상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전부 다 백석고 1학기 중간고사 2023년도 거를 전부 다 같은 시험지야 이거. 얘가 11번이었고 맞나? 이게 12번이었고 처음 문제가 그 다음 얘가 11번이었고 그 다음 얘가 15번이에요. 안 가야겠다. 안 가야겠다? 좀 이따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자, 보자. 이거 한번 문제를 읽기도 별로 읽고 싶지 않지. 뭐 이런 문제가 있대. 문제가 개 길어.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지? 문제를 읽어보면 알 거야. 이걸 어떻게 풀지? 감이 안 와. 너무 길어. 그리고 15번이거든? 사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백석고는 15번이 마지막 문제야. 객관식 중에서. 나머지 가서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나오잖아? 이 문제를 풀 때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시험이 거의 종료를 알리고 있어. 1, 2분 남았어. 한 5분 남았어. 이거 어떻게 풀어? 못 풀어요. 그냥 시간이 무한대로 정해져 있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 하루 종일 고민해서 뭐 해볼 만한데 시험 시간에 이걸 풀려고 하면 조금 절레절레. 이런 문제가 상중이야. 내가 결정한.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저세상 제곱입니다. 이건 저세상의 저세상 문제야. 알겠지? 이런 문제는 못 풀어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오면 전교생 100명, 200명, 300명 중에서 몇 명 풀 것 같아? 빵명 풀어. 빵명. 100점이 없다고 학교에. 물론 객관식이니까 뭐 찍어서 맞출 수 있겠지? 뭐 그건 제외해야지. 자, 이제 백석고등학교부터 분석을 시작해봅시다. 학교 위치 어디지 알아요? 여기 지금 빨간색 화살표는 우리 학원이야. 지금 우리 위치, 현 위치. 그리고 이렇게 이거 지금 다음 맵이었나? 쭉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시청 있는데, 시청인가? 구청 있는 데고, 이쪽으로, 여기 백석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무슨 엄청 공사했었는데, 아파트 다 지어졌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 위치가 저렇고, 얘는 지금 백석고 현재, 재학생 현황인데, 남녀공학이면서 419명, 385명, 341명 이렇게 돼 있대. 점점 늘어나고 있네. 이게 3학년이고 2학년, 1학년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도시가 지금 거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이걸 왜 써놨느냐? 1등급, 2등급, 3등급 커트라인 때문에 써놓은 거야.
알겠죠? 1등들이 이제 10%까지로 바뀌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냥 점만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근데 41.9라서 점구는 갖다 버리고 41명까지가 1등들이야. 알겠죠? 42등 하면 피눈물 나겠네. 아무튼 그런 걸 잠깐 써놓은 거고, 알겠죠? 예전보다는 훨씬 널널해졌어. 그래도 4%보다는 10%가 훨씬 할만하지. 우리 학교에서 다 10% 하면 되잖아? 아니 말고요. 자, 이제 수학 시험 분석을 해볼 건데 지금 첫 번째로 전체 문항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 하늘색, 얘는 선택형 문제, 객관식. 단답형은 주관식인데 답만 쓰면 되는 거, 서술형은 과정까지 다 쓰는 거,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인 거고, 보니까 전부 다 22문제야. 그 전에도 계속 22문제였어요, 여기 학교는. 그리고 객관식이 15번이나 뭐 16번 될 때도 있었는, 이거 16번이구나, 얘들은. 얘는 15번까지, 얘들은 16번까지 객관식. 그 15문제나 16문제가 나오시고, 그리고 그 서술형 문제가 서답형이라고 해가지고, 서술형이랑 단답형 합쳐서 7문제나 6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맨 마지막 3개나 2개 정도가 서술형으로 나오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백석고 시험지고, 변별력 문항수는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문제들의 중상, 상하, 상중, 그리고 그 이상도 있나? 상중이라며. 상상은? 상상? 거대한 대제곱. 그런 건 사실, 거의 없는데,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중상 문제 정도까지는 사실, 애초에 중이잖아, 중? 그래서 그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 사실. 공부는 좀 제대로 했다 싶으면, 학원 열심히 다녔으면, 그 정도까지는 풀어야지. 자존심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이제 진짜 변별력 문제야. 이제 상위권이랑 최상위권을 가르는 진짜 문제들인데, 걔네들이, 네, 이렇게, 5문제, 7문제? 빨간색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시험은 개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빨간색 없으면 조금 쉬웠을 수도 있는데, 얘네처럼 빨간색 없고 중상만 많은데, 문제가 개 많아. 그 변별력 문제가 많아. 그럼 얘도 어렵겠지.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빨간색이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없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서답형 문항에서 단답형이랑 서술형을 합쳐서 6문제나 7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서술형 문제는 목적이 점수를 까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점수를 까는 게. 그래서 최대한 감점을 피해야 돼.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 단어가 있으면 안 감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 때 서술형에 답안지 쓸 때 단어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3개가 안 들어갔어? 2개만 들어갔어? 감점. 하나 빠지면 감점.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감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서술형 답안지를 푸는 요령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요령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 수업 시간에 하는 교재에 서술형 문제들 꼭 들어있잖아? 단원별로? 제대로 풉니까? 나조차도 사실 채점을 서술형 답만 맞아도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리고 너네부터는 애초에 서술형을 강화한다며. 논술형, 서술형 문제들을 강화한다며. 그럼 더 열심히 채점하시지 않겠어? 학교에서? 더 열심히 감점하려고 하고 문제도 많이 내고? 여러분들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죠. 그리고 변별력 문항수는 대체로 좀 비슷한데, 개수는 비슷한데, 빨간색 문항들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이 2023년도 거랑 올해 것만 쌤이 비교를 해봤는데, 그 전년도도 내가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 전년도도 풀어보고, 근데 점점 조금씩은 쉬워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백석고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신 관리의 변수가 적다는 거는, 변별력 문항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갑자기 엄청 쉽게 나왔어. 근데 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 다른 때보다? 근데 다 같이 잘 봐버렸어. 그럼 손해잖아? 그런 변수가 적다는 거예요.
자, 마정고등학교 위치는 여기가 우리 학원이고 아까 백석고는 밑에 있었는데 얘는 여기 위에 있네요. 나 사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위치를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은 잘 알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재학생 현황을 좀 써봤는데 여기 훨씬 인원수는 조금 적죠? 남학교라서 그런가? 이유는 모르겠네. 계속 이렇게 학급이 8개 학급이고 인원수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은 조금 적다. 근데 인원수가 적으니까 애초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 문항수를 아까 백석고랑 비교해보자면 22문제, 23문제 거의 비슷하잖아? 아까 백석고 전부 다 22문제였고 서술형까지 다 합쳐서. 근데 확연한 차이가 있죠. 네, 서술형이 아예 없고 단답형도 아예 없다가 작년에 올해 좀 그 구색 맞추기를 2개 넣었나? 객관식 하나 줄이고 그 서술형을 단답형을 2개 넣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문학성은 하나 늘어났는데, 네, 왜 이랬을까? 내년부터 서술형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조금씩 바꿔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변별력 문항수를 이렇게 봤는데 작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인데 특징이 뭐냐면 요 시험은 개 쉬운 시험이야. 요 시험도. 왜냐면 이거 상이라 그러는데 사실 얘랑이 사실 큰 차이 없거든. 문제 그 실전에서는. 근데 주관대로 그냥 적당히 기준 잡아놓은 거라서 아무튼 얘랑 비슷한 시험인데 얘도 되게 쉽다고 생각했거든 사실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때 더 쉬웠어. 근데 봐봐, 1학기 중간고사 때 엄청 쉬웠는데 기말고사 때 빨간 문제도 들어가고 문제도 좀 늘어나고 갑자기 어려워졌지? 근데 그 다음에 엄청 쉬워졌지? 근데 그 다음에 더 어려워졌지? 얘는 빨간 문제가 없는데 올해 그 중간고사야 2번. 문제 많아졌네? 뭐 빨간 문제는 없지만 근데 얘는 많은데 빨간 애도 있어. 뭐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마전고등학교는 그 전에도 그랬는데 자꾸 막 오락가락 한 것 같아 학교에서. 그게 조금 걸린다. 뭐 내가 갈 건 아니지만 니네가 갈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작년까지는 이제 객관식만 낸 거야. 너희들 입장에선 편하죠. 근데 그게 진짜 편한 건가? 그게 진짜 좋은 건가는 또 생각해볼 여지는 또 있어요. 찍어서 맞추면 어떡해? 쉬운데 시험이 엄청 쉬웠어. 아니면 엄청 어려웠어. 엄청 어려워서 난 못 풀었거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옆에 친구는 나보다 더 놀았는데 찍어서 맞췄어. 그럼 억울하잖아?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렇게 너네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서답형 문제를 추가를 했는데 조금 2개 단답형을 2개를 추가했다고. 좀 뭐랄까 어디에서 눈치를 줬나? 교육청에서 눈치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진짜로 바뀌잖아요 교육과정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증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 변화가 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난이도가 올해는 뭐 2번밖에 안 봤는데 그 2번 전부 다 난이도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그 내신 그 마정고를 진학하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 마정고를 진학하면 내신 관리가 조금 어렵다는 게 아니라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매번 어려우면 상관없어. 매번 쉬워도 크게 상관없고. 근데 어렵다 쉬웠다 이러면 조금 기준이 없잖아.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더라. 그리고 검단고등학교, 이제 여긴 여학교죠. 학원 여기, 검단고 여기, 마정고 여기, 백석고 좀 밑에. 네. 그리고 재학생들 현황이 적었었다가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렇다. 1등급, 2등급.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난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난 1등급, 사실 지금 9등급 체제에서 1등급, 2등급, 그리고 그 외라고 생각을 했거든. 3등급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알겠지? 이걸 나는 선생님이고 너네들한테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로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너네는 속으로만 생각해야 돼. 이걸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해. 너 3등급이야? 그 외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하신 학폭의 연륜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1등급 쌤도 지금도 그랬는데 아까 1등급이 10%까지니까 1, 2등 합친 거잖아. 지금 현행으로는. 그러니까 1등급과 그 외 친구들이라고 나는 앞으로도 쭉 생각할 거야. 난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 그 소장님께서 아까 그 30개 1등급이고 10개 2등급이 어디 간다고? 아까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막 그랬는데 1등급이 30개 찍었어. 3년 동안 10개 2등급 찍었어. 어디 간다고? 어디? 가천대. 가천대 어딘지 알아? 여러분? 가천대를 인생 살면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야, 1등급을 3년 내내 거의 다 찍었다니까? 4분의 3을 1등급 맞았다니까? 그럼 공부 엄청 잘하는 애 아닌가? 맞죠? 근데 어디 갔다고? 이거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거짓말 치시는 게 아니잖아. 아까 엄청 쌤이 감동했던 건 뭐냐면 일부에서 감동했던 게 아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반박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통계 자료인데 그걸 뭐라고 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어요. 아까 1등급 맞으면 이화여대쯤 간다며. 이화여대 이상 간다며. 여러분 이화여대는 사실 좀 들어봤지. 그치? 근데 이화여대는 혹시 그 영화 같은 거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대 나온 여자 이러면 엄청 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이야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사실 좀 떨어졌거든 이화여대가. 왜 웃는 거야? 왜? 이상한 말이니? 아니 예전엔 이화여대가 엄청 높았는데 지금 엄청 떨어졌어. 옛날에 비해서는 명성이. 근데 그 정도 간다니까? 1등급 5, 1등급 맞으면? 쉽지 않지. 인생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1등급과 그 외 친구들이라고? 잘 생각해보자. 내가 너네들 그 상처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여기 어디냐? 검단고. 그래, 검단고. 검단고 시험 문제 문항수가 21문제, 22 이렇게 뭐 큰 차이 없더라. 선택형이랑 단답형만 있고 서술형은 없더라. 그리고 그 문제 개수도 선택형 그 단답형 문제들도 뭐 개수 몇 개 안 되더라.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이 학교조차 문제 하나 늘어났죠 올해는. 내년엔 더 늘리지 않을까. 갑자기 늘리면 여러분들 힘들어할 거니까 조금씩 늘리지 않을까. 그리고 자, 변별력 문항수인데 사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하늘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중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수준. 중학교 때 어려운 문제들 그 정도야 들어갈 수도 있지. 고등학교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할 텐데. 근데 그 위에 문제들도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나는 이게 고등학교 시험이 맞나? 자, 여기까지. 아무튼 좀 쉽습니다, 여기.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서답형 문항수가 하나 늘어나서 내년에는 더 늘 것 같다, 여학생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4-5개 중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이게 검단고 최고가 아니야, 여러분. 근데 누구한테는 유리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는데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은 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하죠. 충분합니다. 중상위권이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중위권이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운도 좀 따라주고 그러면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저 친구들이. 그럼 최상위권은 억울하지. 공부 잘하는데 시험 문제만 나오면 억울하잖아. 다른 애들이 좀 틀려줘야지 내가 1등인데. 그쵸? 자, 그리고 원단고등학교. 난 이쪽을 가본 적이 없어. 선생님은 이쪽으로 출근을 하거든.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구청 지나가지고 백석구 지나가지고 이렇게 완전역에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난 그래서 이쪽을 갈 일이 없어. 지금 우리 학원에서만 쌤이 6년 정도 있었나? 근데 이쪽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아무튼 이쪽에 있대. 나 이쪽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근데 여기가 검단 신도시라며. 예, 맞아요. 그럼 우린 검단 구도시야?
뭐라 가르쳐 몰라? 맞아요? 아 그래? 맞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남고등학교는 뭐 남녀공학이래요. 뭐 이게 중요한가 근데? 아까 마전고 남학생, 검단고 그 여고, 그리고 백석고랑 원남고는 공학? 지금 뭐라고? 뭐라고? 검단 힘드시 뭐? 중요해? 내가 중요한데? 자, 봅시다. 그래서 남녀 공학이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가끔 있던데? 난 공학을 갈 거야. 그런 친구 가끔 있어. 그런 애들 있어요. 네. 조금 많이 빨리 큰 애들 있지? 좀 성숙한 친구들. 뭐 그런 애들 있어. 아무튼, 이렇게 되더라. 참고로 보시면 되고. 시험지가 확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네들만 풀어봤습니다. 아니 시험지를 애들이 안 가져왔으면 없는 거지. 네. 원당고 좀 멀잖아? 그래서 원당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 이 시절에. 그래가지고 시험지가 없었어. 미안. 올해 너네들이 가져오자. 내년에. 자, 그래서 무당시였지? 그래서 22문제 계속 22문제인데 봐봐 얘네들도 객관식만 있었는데 컨셉형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단답형 2개, 서술형 하나 해서 총 3문제가 추가됐죠. 자,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대망의 변별력 문항인데 역시 수학 역시 원다. 이거 좀 쌤이 고민을 했던 게 이거 있잖아 이거? 올해 중간고사인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 쌤이 문제를 풀고 이렇게 난이도를 설정을 할 거야. 나만의 기준으로. 근데 그래프 뚫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조절을 했어요. 뭐 그래서 그래도 10문제가 이렇게 되더라고. 봐봐 이거 볼래? 작년 거? 이거 빨간 거 몇 개냐? 하나 둘 세 문제야. 3문제. 하나 둘 3문제. 이거 수능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웬 농담이에요.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 아무튼 어렵고 개어렵고 딴 학교에 비해서 어려워. 개어려워. 역대급이고 조금 쉬웠네. 중간고사 때 너무 애들이 망쳤나봐. 너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점수가 엄청 낮았나봐. 조금 올려줘야지. 그래서 조금 쉽게 냈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원당고는 패스. 자,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서답형 문제가 추가됐다. 똑같은 얘기 계속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주변 학교들 중에서는 난이도가 항상 최상입니다. 그리고 과학중점학교라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돼. 아까 잘 들었죠?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이랑 수학을 개 많이 들어. 수업이 개 많아.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영어랑 뭐 국어 이거 그대로 두고 수학만 늘릴 수 없잖아? 과학이랑? 그러니까 다른 애 줄여버리고 과학만 이렇게 과학 수학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 그래서 쌤 생각에는 수학이랑 과학학습 부담이 너네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잖아. 특히 수학. 그래서 부담이 좀 높아요. 그래서 내신 관리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대신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게 최상위권 이과 계열 친구들은 유리할 수가 있더라. 왜냐면 과학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과학 수업이나 수학 수업에 대한 특이사항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 많이 써져 있겠지. 최상위권 친구들은 얘가 이거 잘했어요. 이것도 잘했어요. 과학 이 과목도 잘했고 이것도 과학 이것도 잘했고 이렇게 많이 써 있으면 유리하지. 이과 계열 애들은. 알겠죠? 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고 최상위권 말고 다른 친구들은 뭐 유리한 게 있을까 싶어요. 자, 아라고등학교. 이 학교는 생긴 지 몇 년이 안 됐던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여기고 여기 어디였지? 원당고 여기, 아라고 여기 있대요. 안 가봤죠. 이쪽. 자, 그렇대요. 근데 인원수가 엄청 많더라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그렇다. 뭐 인원수 많으면 뭐 나쁜 점이 있나? 인원수 많으면? 잘 모르겠네. 인원수 많으면 내가 존재감이 없어지나? 잘 모르겠어. 자, 전체 문항수야, 문항수. 흥분하지 마, 여러분. 자, 놀랍게도 노란색이 없다는 건 단답형이 없어. 선택형, 근데 서술형이거든? 빨간색이? 이거 깜짝 놀랬죠? 자, 24문제야. 총.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24문제야. 자, 지금
몇 개 안 했지만 24문제까지 올라간 그래프 있었어? 아니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한 24문제를 고등학교 때 내는 시험지는 한 번도 못 봤어. 23문제는 예전에 백석공가 어디서 봤던 것 같아. 24문제인데 그냥 24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6문제가 서술형이야.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문제수는 좀 줄였는데 대신 서술형은 그대로 유지야. 여긴 뭔가 그게 있었나 봐. 작년에는 뭔가 그 기준이 있었나 봐요. 명확한. 뭔가 그 신념이 있었겠지. 학교 선생님이. 근데 뭐 이건 여기도 시험지 없어서. 근데 올해는 네, 문제수는 22문제, 그리고 서술형만 2문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다른 학교랑 뭐 크게 차이는 없지? 하지만 서술형은 있다는 거. 다른 학교는 뭐 객관식이랑 단답형 정도였는데, 여긴 서술형은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 네. 네, 이건 변별형 문항수인데, 개 쉬웠네? 개 어렵진 않지, 사실. 하나는 뭐 하나 정도의 어려운 거 낼 수도 있지. 니네가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그치?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하나 100점 방지. 그리고, 그렇구나. 얘보단 좀 더 어려워졌지. 그리고, 여기는,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그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가 사실 쉬운 거야, 이 정도면. 2문제밖에 없거든? 어려운 문제나. 여기는, 쉬웠나 봐. 그래서 조금 어렵게 됐더라. 이번에. 알아보 시험지. 어제 풀었어요. 알아보 봤나? 어제 푼 거 알아보 봤죠? 아무튼 그래서 총평. 자, 서술형 문항 6문제 내면 너무했지. 야, 6문제는 그냥 그 6문제만 푸는 거야, 50분 동안. 너무했어요. 서술형인데. 다 쓰는 시간도 있잖아? 그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좀 올해는 그래도 정신 차렸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좀 평이하거나 살짝 쉬울 때도 있고. 하지만 서술형 문항수를, 야, 올해는 이렇게 냈어.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혹시 작년에 그 선생님이 계속 계시다면, 이제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5문제, 6문제 다시 돌아가면? 짜릿하다. 짜릿하죠. 자, 그래서 종합평가 좀 해봅시다. 자, 새 교육과정에 맞춘 시험 개요가 점진적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보니까 서술형 문제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 안 했는데, 성적표에 절대평가 점수, 성취도, 그 다음에 상대평가 등급, 그리고 원점수, 이런 애들 다 표시되잖아? 그러니까 학교,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 애들이 다 90점 넘었어. 그래서 다 A야. 근데 등급은 또 이렇게 착착착 나눠져. 그랬으면 학교 입장에서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그래서 난이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애들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면서 대신 90점이라고 그랬는데 상위권의 변별력이 조금 있도록 한두 문제 정도 좀 어렵게 주로 그러니까 1점, 0.5점, 뭐 0.2점 뭐 이런 식으로 차이 나게끔 서술형 문제가 엄청 세분화되지 않을까. 문제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1점씩 깔 수 있잖아. 서술형 문제는 객관식은 5점씩 까야 되는데 맞죠? 뭐 그럴 것 같더라. 그냥 예상이야. 이게 좀 내년에 그렇게 안 됐다고 나 욕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얘기인데 오늘은 시험 문제 오류가 너무 많아. 나 다른 동네도 이렇게 많이 오류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예전에 많이 안 풀어봐서 다른 동네에 있을 때는. 근데 우리 동네는 왜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 봐봐.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16번 그 다음 이게 맨 마지막 문제라 그랬잖아. 객관식. 그 다음 그 바로 서답형 1번이야. 두 개 붙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그러니까 보기가 있는데 그 안에 답이 없었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푸셨나 봐. 아니,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착각하셨나 봐. 정답 부족은 뭐냐면 정답이 원래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원래 2개야.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밖에 없어. 그건 틀렸지. 수학에서 답이 2개면 둘 다 써야지 답이지. 그치?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 거고 그 얘는 실수라는 표현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없어서 쓴 거고. 자, 2학기 봐봐 이거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뭐 2학기 기말은 없네. 그리고 올해 1학기 중간에 이렇게 2개 학교 그리고 이번 지금 기말고사에 검단고 매번 있는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릴 텐데. 근데 이게, 아니, 학교가 하나만 있으면 또, 그 학교는 좀 또라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엄청, 뭐 알아보면 뭔데? 알아본다는 시험지가 많이 없어. 아라랑 어디지? 원단? 걔네들은 시험지가 많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더라고. 선생님이 주로 우리 학원에 백석고랑 검단고가 많으니까 걔네들 시험지를 많이 풀어서 마정고랑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너무하지 않았나? 거의 매번 시험 때마다 나오는 거잖아. 그럼 저거는 그럼 점수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뭐냐면, 봐봐. 이거 있잖아, 이거? 서답형 1번? 이 문제가 틀렸어. 근데 우리 학원, 이때 백석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학원 친구들이 틀린 애들이 없네, 이 문제를. 틀린 애들이 없어. 역수학이. 그러면 뭐야?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야. 봐봐. 시험 문제가 틀렸어. 근데 니네는 사실 잘 모르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문제 있는지도 몰랐는데. 시험 볼 때. 맞지? 그래서 이걸 시험을 보잖아? 근데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야. 우리 학교는 뭐 이번에는 잘 넘어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우리 학교가 이번에 잘 넘어갔지 않으면 넘어갔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 이 문제? 바로 위에 거 이 문제? 이 문제는 16번 문제라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니까, 객관식에서. 얘는 서술형 1번이라서 제일 쉬운 문제야, 서술형 중에서. 얘는 제일 어려운 문제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 근데 이 문제가 틀린 거를 학교에서 조금 감추려고 하는 느낌이야. 이건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닌데, 아니,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학교 입장에서는 좀 귀찮아져. 근데 우리 입장에선, 좋죠. 니네랑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는 아니지. 좋진 않아. 근데, 야, 이 문제를 만약에 풀었는데, 너네는 이 문제 있는지도, 어떻게 푸는지도 몰랐으니까 넘어갔겠지? 틀렸으면 틀렸나 보다. 찍어서 맞았으면 땡큐. 뭐 그랬겠지? 근데 학원에 가져와서 쌤이 풀어보니까 틀렸어. 문제가 답이 없어. 고수요. 근데 우리 학원 친구들 중에서 이 문제를 틀렸네. 걔가 틀려갖고 왔네. 선생님이 그걸 그래? 학교에 전화하는 거지. 실제로 전화해.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진짜요? 학교에 전화해. 이 문제 틀렸다고. 근데 그걸 뭐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거기 학교에서 이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전화하잖아? 원장님이 전화하잖아? 그러면 예? 생각해본대. 회의해본대. 학교에서 회의해본대. 뭘 회의를 해? 당연히 다 맞게 해줘야지. 그치? 네, 뭐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건? 이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 얘기 안 했다니까? 듣고 있지? 자, 얘기 안 했어요. 왜? 얘기하면 뭐해? 야, 우린 맞았는데? 다른 친구 틀렸는데 얘기해가지고 다 맞게 하면 내가 손해잖아. 철저히. 이건 진짜 좀 야비하긴 한데. 아니, 얘기해서 내가 좋을 게 없잖아. 근데 얘는 내가 틀렸어? 얘기하면 땡큐지. 이거 풀어서 맞춘 애들 이 손해지. 나 이 문제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맞았어. 얼마나 좋아? 맞죠? 이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해요? 저 16번한테 어떻게 됐어요? 다 맞게 해줬지. 뭘 어떻게 해줘. 뭐 어떻게 해줘? 방법이 없어. 문제가 틀렸는데 어떻게 해? 문제 없는 걸로 치면 안 돼요? 문제가 없는 걸로 친다고? 되게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게 뭐냐면, 봐봐. 이 문제를 없는 셈 치자고? 그거 빼고 나머지만 계산하자고? 네. 그럼 이거 푸느라 시간 열심히 소비하는 애는 어떻게 해?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공부 100점 맞는 애야. 걔가 맨날 1등이야. 근데 이 문제, 푸는데 아무리 풀어도 답이 없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그것만 푸느라 30분 썼어. 어떻게 할 거야, 걔는? 아시는 거죠? 아쉬운 거야? 인생이 걸렸는데. 야, 인생이 걸려있잖아. 그치? 베스트는 다시 봐야 돼, 시험을. 근데 시험 어떻게 다시 봐? 그러니까 그냥 다 맞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특히 우리 동네 사는 친구들.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시험 후에 그래서 검수를 해야 된다고, 시험지를. 이게 틀린 게 진짜 있나 없나. 내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맞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검수를 해야 돼. 근데 니네는 그게 안 되잖아.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수학인을 가져와라. 그치? 그러니까 학원에 바로바로 가져와야 돼요, 시험지를. 그래서 선생님 빨리 이거 풀어주세요. 뭐 틀린 거 있나? 제가 틀린 것 중에서 먼저 빨리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알겠어? 그걸 내가 맨날 하더라. 좀 귀찮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선생님이 맨날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등학생이 돼서 시험을 보면 쌤한테 다 가져오세요.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네. 알겠죠? 네. 근데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야 사실. 뭐 내가 그 거의 시험 일정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힘들어. 선생님이 혼자 풀면 원장님한테도 갖다 대고 알겠어? 부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저기 그 평소에 싫어하는 선생님들 있잖아. 학원에서 자꾸 나 괴롭히는 선생님 저기 갖다 드리면 돼요. 풀어달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보너스 그 외 주요 고등학교 그랬는데 유명한 학교들이 있죠. 저기 송도 쪽에 가면은 송도 쪽에 여기선 좀 먼데 유명한 학교들 포스코고랑 하늘고 전국제고 밑으로 이렇게 자사고랑 그 특목고 위주로 쌤이 시험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큰 차이 없지 사실? 뭐 객관식만 있고 서술형 한두 개? 이거는 서술형 없네. 여기 학교 하늘고는 여기도 그렇고 국제고는 하나 있고 뭐 큰 차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학교가 얼마나 이상한 거야 안 하고 뭐 문제 내는 건 너무 했어. 아무튼 이렇게 뭐 문제는 뭐 20문제 전후예요. 20문제에서 22문제 정도? 자. 아이고. 원래 색깔이 봅시다. 그리고 이게 아까는 10까지가 최고고 여기 15로 한 거야. 문제가 몇 문제라고? 문제가 몇 문제라고? 여러분? 20문제였어요. 20문제. 근데 15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뽑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뭔가 잘못됐어. 저 학교는 도대체 무슨 애들이 다니는 학교일까? 노란색은 어떤 문제죠? 노란색? 네. 노란색이 상하라고. 아, 보라색? 이게 무슨 어떤 문제냐고? 나도 모르는 문제야. 네? 는 아니고 쌤이 풀었는데 이 문제 있잖아? 아니 답은 낼 수 있겠어. 그래 답은 낼 수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풀지? 를 모르겠던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를 모르겠던데?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한 서너 시간 풀었다는 거야. 한 문제만. 쌤이 뭐 내가 엄청 훌륭하진 않지만 문제를 엄청 잘 풀진 않지만 그래도 니네보단 낫지 않겠냐? 맞죠? 그치? 고객보단 나을 텐데 모르겠더라고.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풀 수는 있어. 근데 이 풀이가 맞나 싶어. 교육과정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의도가 그 풀이 의도가 맞나 싶어. 그런 문제야. 그러면 그거 말고도 이거 몇 문제냐? 3문제. 미쳤어 여기. 아무튼 학교가 미쳤어요. 자, 사실 얘네들 풀 때 사실 이 문제 이 학교부터 풀었거든. 이거 풀고 와 개어렵네. 와 개어렵. 이거 풀고는. 근데 아까 그 원당부 이만큼 가지 않았나? 네, 네. 원당부 이만큼 갔어. 비슷하게 얘네들이랑. 그렇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되고. 자,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써본 겁니다. 자, 남학생, 여학생 뭐 학교가 좀 따로 있으니까 최상위권 남학생 입장에서 원당고가 최상위권은 가장 유리할 것 같아. 단서를 붙여놨죠. 자연과학 계열만. 그러니까 이과 계열이나 그런 쪽에 최상위권 친구들은 원당고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백석, 그리고 마저나라는 마저는 조금 시험이 오락오락 해가지고 아라는 좀 이상해서 학교가 그리고 백석이 가장 내신 관리하기는 제일 안정적이라니까. 문제들이 항상 유형도 일정하고 개수도 일정하고 그래가지고. 백성이 베스트.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원당은 앞으로 이제 볼 일이 없어. 알겠죠?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백석이나 마전, 남학생이니까 마전, 아라는 탈락. 뭐 얘네들도 마전 백석 했는데 중상위권은 왜냐면 백석은 시험 문제가 일정하니까 뒤집기 좀 힘들 수 있다니까. 근데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전은 갑자기 시험 될 때도 있지. 그러니까 한 시험 두세 번 중에 한 번은 잘 볼 수도 있어. 돌릴 수도 있다. 운빨로. 네. 그래서 마전 넣어봤고, 그 다음 밑에권 친구들은 쉬운 시험지가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전고가 쌤이 봤을 때 마전고가 좀 무난한 것 같더라고. 남학생들, 그 좀 하위권 친구들은 중위권에서. 자,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원당고가 최상위권에서 자연과학 계열은 원탑이다. 나머지는 백석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아까 일부에 그 소장님께서 백석고가 인기가 많다며.
뭐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내가 보냈나? 작년에도 내가 이렇게 백석고가라고 해서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무튼 백석고가 이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도 백석고가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검단고가 시험이 엄청 쉽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에 검단고가 조금 알맞지 않나. 중하위권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3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죠. 1학기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중3이 아니라 사실은 예비고1이라고 불러야지 맞아. 예비고1이라고 불러야지 맞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비고1, 우리 수학의 힘 깊은 수학 학생들이 학습을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돼서 1학기가 되기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건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알겠죠? 상위권 이렇게 쭉 아이들 별로 이렇게 쭉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이 7월이죠. 7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미 적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대 수업 할 거예요. 원래 시간보다 조금씩 늘려서 맞춰서 참고해서 좀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11월, 12월은 이제 10월까지 끄는 이유가 2학기 시험 한번 보잖아. 시험 이제 얘는 시험 끝나고요. 시험 끝나고 2학기 시험 끝나고는 이제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확대 수업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이제 여기는 내신이 없으니까 여기 내신이 없잖아. 그리고 겨울방학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알겠죠? 예비고1들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게 전체가 하이라이트인데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하이라이트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6시간은 고정이고 학원에서 내가 원래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특강을 이제 선택해서 듣게 할 건데 여기에 이제 봐봐 특강이 엄청 많지? 이제 여기 이제 수준별로 맞는 교과목을 담임 선생님들이나 잘 설정을 해주실 거니까 상의를 잘해서 골라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는 건 너무 기니까 집에 가서 이거 무조건이 아니라 이거 선택은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지. 저는 안 할래는 없어. 아마 그럴 거야. 알겠죠? 이건 아마 안 해보냐 이런 걸로 잘 나갈 거니까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면 돼요.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학기가 시작되잖아.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실전이라고 써놨어요. 실전. 전쟁처럼 이제 임해야 돼. 알겠죠? 고등학교 시험은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전쟁이야. 전쟁. 그걸 또 넌 내 적군이잖아.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그건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전쟁은 나 혼자의 전투야. 알겠죠? 한 번 한 번을 실패하면 전쟁에서 한 번 지면 끝이지? 죽잖아? 시험 좀 못 본다고 죽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랑은 급이 다르다. 얘는 이제 우리 학원 고등부 있잖아. 여기 옆에 고등부 학원의 내신 관리 실적이에요. 자, 2023년에 작년이지? 작년 고등부의 1, 2등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35%야. 1, 2등급이 몇 퍼센트까지라고? 11% 지금 1학년 아이들은. 그치? 35% 정도가 1, 2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 알겠죠? 그리고 올해는 지금 1학기 있잖아? 1학기 이름은 잠시만요. 자, 이만큼이 1등급, 이만큼 2등급이래, 예상이. 지금 확실하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비율로 따지면 37.5%예요. 아니, 11%까지라고. 네. 그쵸? 근데 37.5%면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원래 11%까지가 1등급인데, 1, 2등급인데, 37.5%면 꽤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내년에, 그치, 역시 수학이 그 얘기를 하려고요. 자, 내년에는 우리 친구들의 목표는 50%가 목표예요. 1등급이 50, 근데 1등급이 여기 2등급까지죠? 10%까지니까. 50%가 목표다. 그냥 원장님의 목표다. 알겠죠? 네. 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누가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 설마. 먼저 선생님.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 예전에, 옛날에. 2300년쯤 전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집트에, 그 당시에 이집트에 왕이 이름이 뭐더라? 푸머식인데? 푸머식이 아저씨가 왕이야.
근데 그 시절에 그 도서관을 하나 지었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가? 뭐 이런 거 하나 지었대. 그래서 도서관 지어놓고 나서 공부하려고 도서관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공부하려고 도서관 짓고 이제 선생님을 초빙을 한 거야. 그게 유클리드야. 그래서 유클리드 아저씨한테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지. 원래는 수학 공부가 아니라 기하학이거든? 근데 그 시절엔 기하학이 수학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있었나 봐. 왕이.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다가 이제 왕이 짜증나. 니네도 짜증 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그래서 아 선생님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쉬운 거 없어요? 니네처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한 말이 이거예요. 유클리드 아저씨가 왕이시여 수학 공부에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이 가는 길이야. 그 시절에는 왕만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대. 다른 왕 말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허접하겠지? 그 왕만 다니는 좋은 길이 있었겠지?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니? 그냥 정석대로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클리드 아저씨도 다른 방법 없어. 나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런 뜻이야. 유클리드 아저씨가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 좋은 사람 3등 안에 들어. 3명을 뽑잖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를 뽑아보세요 하면 유클리드 아저씨, 가우스 아저씨,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아저씨 뭐 이 정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유클리드 아저씨가 왕도가 다른 방법 없어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부턴 공부뿐이에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소감 오늘 대체로